선거운동을 하는 전반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경남 FC 경기장에서의 경거망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라. 사진을 보면 선거 유세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이게 논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 내부에는 어떤 정당을 표시하거나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를 표시하는 어떤 그러니까 마크죠. 마크나 아니면 기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활용되거나 이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V자까지 그려가면서 뭐 2번 강기정 후보 이름까지 적힌 또 자유한국당 마크가 적힌 저런 옷을 입고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저거 이제 누가 징계를 받게 되냐면 저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단이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럼 FC 경남이 결국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일반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의 정신에 어긋나서 일부러 못하게 한 행동을 저렇게 자유한국당 대표와 후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했으니 저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해명들을 하고 있다.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선관위에 물어봤다고 하면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변명이나 아니면 해명이 국민들한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정혁진 변호사 선관위에다 문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 실제로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선관위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경기장 밖에서 하는 거야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경기장 아니고 아니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대표나 다 이런 분들이 법조인 출신이시고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기장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선관위, 경남도 선관위에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된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관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한국 프로축구연맹 정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벌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9조에 정치적 언동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4가지, 5가지의 그 제재가 가해져요. 첫 번째가 10점 이상의 감점, 승점을 축구팀의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3승을 하면은 9점이 1승에 3점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10점이면은 그 3승 1무를 갖다가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남이 2승 2패 승점 6점으로 6등인데 만약에 10점 감점이 되면 마이너스 4점이 되니까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무관중 홈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맹이 지정하는 홈 경기가 아닌 자기 홈이 아닌 다른 데서 경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돈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남 FC한테 더군다나 이게 그 지역 연고지 아닙니까? 그 프로축구팀에다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재훈 표는 그 당시에 축구 이 장에서 아니면 관리 요원들이 분명히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규정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밀고 들어갔다는 좀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남 구단 측에서는 한국당 측 인사들이 그냥 밀고 들어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한국당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제지받지 않았다.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안내라든가 고지도 없었다라고 지금 한국당 대변인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경남 구단 측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상 보궐선거 앞두고 있고 이날 창원 시민들이 집결하니까 여기로 정당이 선거운동하러 올 거라는 거는 다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남 구단 측에서 사전에 이미 그 구장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경호 요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구장 안에 들이지 말라고 공지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 사람들은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에만 그 어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전달이 안 됐을 리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국당 측이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명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 구장에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 그것도 일단 문제인데 사후 해명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짓 해명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한국당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그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논란이 일었고 이게 결국에 피해는 축구단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축구연맹에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아, 징계해야겠다? 네, 그런데 지금 징계를 하게 되면 사실 구단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것을 뚫고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구단 측은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거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네요. 거꾸로 뒤집어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응원을 하고 경남 FC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게 들어가게 된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벌점 10점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네. 아마 첫 번째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과도한 선거운동, 사실 이런 과도한 선거운동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특권을 좀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이번 선거에 아마 같이 함께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의학이 전 차관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릴 때 같이 놀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왜 그렇게 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대통령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님 되시는 분도 육군 대령으로 근무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은 군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연관관계가 있고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 언론에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청와대 그 뜰이나 동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뛰놀기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뭐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각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를 각별하게 생각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학의, 그러니까 두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사이에도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신뢰가 높았을 것이고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문제가 있고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어제 또 다른 보도에 보면 이미 경찰이 그 동영상을 입수하기 전부터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이 어려서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신뢰성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차관 임명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하재경 변호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학의 전 차관의 육촌 누나도 친분이 있다. 이 내용은 또 굉장히 또 친해 보이는 내용이긴 하다. 예, 어느 정치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 보도가 나왔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육촌 누나가 박 전 대통령하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사이였다. 그리고 취임식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의논할 정도로 친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아버지 때에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하고 어렸을 때 뭐 같이 놀 정도로 직접적인 인연도 있고 심지어 또 그 육촌 누나 친척들하고도 저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 쓰는 걸 굉장히 많이 가렸잖아요. 그랬죠. 나랑 가까운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만 철저히 좀 이렇게 끌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고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결국 김학의 전 차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믿는 일종의 이너서클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의혹이 제기가 되고 뭐 동영상 관련해서 시사 주간지에서 일찌감치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석연치 않게 이렇게 덮여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참 최순실 씨 얘기도 나오고 이게 미스테리인데 정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조홍천 의원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문고리 4인방 중에 한 명이 경고성 발언을 하더라 자기한테. 네네.
그 정도면 굉장히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 시절 부관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사령관하고 부관하고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2년생, 네.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 56년생, 그다음에 이제 박지만 씨가 58년생,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관의 아들인데 나이가 사령관 아들하고 비슷하다, 아이들하고.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다. 네. 그러면 같이 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얘 똘똘하네. 그럼 같이 우리 애들이랑 놀면은 좋겠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연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 아닌가 싶고 밝혀졌지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가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몰랐던 사이였고 김학의 전 차관도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 부사 어쨌거나 수사단이 출범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독립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이제 특수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력을 좀 이력으로 좀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네. 이제 SNS에 좀 글을 올려가지고 보통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그 수사가 어떻게 갈지를 예견할 수가 있는데 이번 수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부실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서 네.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이문정 검사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강원랜드 예전에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 진짜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 권력층, 의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는 이렇게 빼놓고 강원랜드 사장만 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휘란에 있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중수부에 있었던 그 검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때 영향력을 일정 부분 미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여한석 직원장을 또 이번에 이 특검 검사로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부실 수사가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그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과 이 깊은 인연이 있다. 예. 사실상 2003년도부터 여러 가지 비리, 굿모닝 시티 비리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통 비리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과 한 팀을 이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면죄부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려고 일부러 여당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임검사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가기 어렵고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와 관련된 논의가 좀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모로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